그래도 시작해야죠. 네. 어, 화면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세요. 아니면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네, 오늘 5강. 지난 시간 우리 목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목 영상 살펴볼 텐데, 지난번에 할 때에 설골 부분을 조금 다 못했어요. 설골에 대한 치료법이나 설골에 대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등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희한해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우선 뼈 자체가 우리 몸의 모든 뼈는 서로 이렇게 붙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뼈, 설골 하나만 여기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공중에 떠 있는데, 근육이 악설골근, 이 안에 이제 혀를 움직이는 근육이 설골근이에요. 아, 아, 응? 어, 그게 아니죠. 설골이 이 혀 밑에 있는 근육하고 붙어 있어요. 이 하악뼈하고. 그 다음에 이설골근, 이는, 첫 시간부터 막 헷갈립니다, 제가. 이가 원래 턱이에요, 이가. 이설골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육을 이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개의 근육, 이렇게 혀 밑에 혀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턱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설골근이고, 하악, 이 아래 턱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이게 설골에 붙어 있다. 여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갑상연골 위쪽으로 가서 손을 이렇게 약간 넓게 펴고 이렇게 누르면은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그게 설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병열과 관련돼서 할 때 여기가 심장의 열을 빼주는 자리예요. 심장의 열. 심장의 열이 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턱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 안에 이 실질적으로 혀하고도 연결돼 있고 갑상설골근 여기서 갑상선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흉골이 어디예요? 흉골. 여기가 흉골이죠. 이 가운데 여기서 이 뼈예요. 가운데 여기서 쭉 여기까지 뻗어 있죠. 그 흉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에서 흉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견갑설골근 희한하죠. 여기서 이 설골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꺾여져 가지고 뒤에 있는 견갑골하고 붙어 있어요. 견갑골이 여기 또 영향을 미쳐요. 이 꺾여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인대가 하나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대가 이렇게 꺾여진 모습으로 견갑설골근이 있고 악이복근이라고 해요. 이거는 설골에서 흉쇄 유돌근 쪽으로 근육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후복, 여기를 전복이라고 해요. 악이복근.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경돌설근. 이 설골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귀 밑에 뼈가 하나 툭 튀어 나와 있는데 그 속으로 좀 뾰족한 뼈가 또 들어가 있어요. 뾰족한 뼈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양돌기는 잘 아시죠? 늘 잡으니까 유양돌기라고 귀 밑에, 턱 뒤에 귀 밑에 뼈가 하나 잡히는 게 유양돌기인데 사실 여기도 모든 근육이 다 붙어 있어요. 앞뒤로 근육이 다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유양돌기에 손을 딱 대고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근육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쪽으로, 여기서 귀 있는 대로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경돌기, 경돌.
요양돌기, 경돌기라고 있어요. 이 뾰족한 뼈가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공중에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게 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흉골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갑상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뒤통수 이쪽 유양돌기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견갑골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절이 없다는 것은 유연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게 유연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뭔가 꽉 붙잡고 있으면 병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설골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양한 병이 와요. 알지 못하는 병이 와요. 암인 경우도 이쪽에 암이 오면은 이 꼭 설골을 따라서 암이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골과 연관된 여러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 이 근육들, 그러니까 설골이 붙잡고 있는 근육들을 관리하는 신경이 경추 1번 신경과 설하신경이다. 목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은 기본적으로 경추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관여를 해요. 주된 근육이 경추 1번 신경과 설하신경이다. 그럼 경추 1번 신경과 설하신경을 어떻게 치료하란 말이냐? 그죠?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풍부혈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풍부혈 그 자리가 경추 1번 신경이 들어가는 자리이고 거기서 또 뇌줄기로 올라가야 설하신경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절교 할 때 대부분 풍부혈에 이제 기본 동작 다 한 다음에 풍부혈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 동작이 단순히 뇌에만 에너지를 넣는 동작이 아니고 뇌와 목과 연관된 주된 신경들을 관리하는 그 지점이다. 풍부열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여기 어떤 우리가 치료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 뭐 그냥 어찌됐든 간에 목에 이렇게 쓰다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절육이나 신본혈기를 할 때는 치료는 되게 간단해요. 치료는 엄청 간단해요. 누구나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그런데 어디를 문지르느냐, 여기를 문질렀을 때, 여기에 동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제 기법을 크게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한 지점에 손을 가만히 대거나 또는 도자를 가만히 대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점혈법이라고 해요. 점혈법. 또 하나는 계속 문질러 주는 거예요. 문질러 주는 것을 유주법이라고 해요. 유주법. 그래서 점혈법을 하든 유주법을 하든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작동시키는가? 이걸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고수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호수들이 다시 말해서 양절유기를 하든 신본유기를 하든 또는 그냥 수기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만히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알고 한다. 그냥 모르고 한다. 그냥 대충 배워서 한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알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 몸속에 뭘 치료를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치료를 한다. 저 사람이 뭘 치료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설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치료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턱 밑에 그러니까 설골뼈와 턱뼈 그 사이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는 설골뼈 바로 위쪽이죠. 그리고 침을 놓을 때도 바로 여기 나요. 염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런 기법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번 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치료가 사실은 면역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면역하고. 그래서 면역을 치료할 때에 면역력을 높일 때 뇌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면역력을 높일 때 양절유기를 여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어쨌든 설골증후군이라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현재는 뭐 잘 몰라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설골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여기서 유양돌기로 가는 악이복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악이복근.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 그런데 여기나 경돌설근 이쪽, 여기나 이쪽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석회가 왔을 때, 석회가 생기거나 염증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이 와요. 무슨 병인지도 진단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늘 유양돌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처음에 유양돌기를 만져 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앞뒤 근육, 목의 앞뒤 모든 근육이 유양돌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세수양생을 할 때 유양돌기를 만지는데 두 번째, 음, 설골증후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양돌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양돌기에서는 뭐 강력하게 치료를 한다, 뭐 이런 필요 없는데 매번 세수양생을 할 때마다 거기를 만져줘서 거기에 에너지를 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에너지를 줘서 음, 어, 목의 다양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의 이름이 붙여진 것만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목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갑상선. 갑상선이 뭐 항진됐거나, 갑상선이 또 너무 약해져 있거나, 또 여기에 어떤, 종양이 생겼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목에는 항상 림프가 있잖아요. 림프가 붓거나, 림프 순환이 안 되거나, 림프에 종양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의 기본이 유양돌기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유양돌기다. 또 실제로 어떤 종양이 생겼을 때도 치료하는 지점이 이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1번 경추신경. 왜? 목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옆으로 다 나오는데 1번은 일이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서 뭐하고 만나냐 하면은 설하신경, 뇌에서 내려오는 설하신경과 만나가지고 여기를 관리해요. 그래서 목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를 모르면은 치료법을 이렇게 추정해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렇다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무튼 대부분 설골증후군의 근본은 유양돌기와 경돌기, 유양돌기와 경돌기. 이게 유양돌기 만져보면 만져지죠. 경돌기는 잘 안 만져져. 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석회가 되거나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뭉치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잘 순환이 안 되면은 그런 병들이 온다.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해서 제가 안 했나 봐요.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말해주기 아까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강좌 중간에 툭툭 던지기는 해요. 던지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조언 말고 되게 중요해요. 목에는 심장으로부터 네개의 혈관이 올라가요. 두 개는 이리 올라가고 두 개는 목 뒤로 올라가요. 주골동맥.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대동맥이에요. 엄청 큰 동맥이에요. 엄청 커요. 이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소장하고 두께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턱끝 이 지점, 턱끝 이 지점으로 옆으로 쭉 가면 여기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이 속으로 해서 뇌로 들어가요. 하나는 나와서 얼굴로 가요. 이, 이렇게 갈라지는 분기점, 여기에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동맥 소체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기점 속에 이 안에 경동맥 소체가 있어요. 경동맥 소체가 있어요. 그럼 이 경동맥 소체가 뭘 하냐? 놀랍게도, 음, 놀랍게도 이게 뭘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센서예요, 센서. 그 혈액 성분을 관리를 해요. 그 뇌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몸속에 있는 혈액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 혈액 속에 우리가 이제 피검사, 혈액 검사를 해갖고 우리 나름대로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항시 뇌는 여기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혈액 성분을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물이 많은지, 뭐 칼슘이 많은지, 또는 뭐 갑상 호르몬이 많은지, 호르몬이 부족한지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성분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센스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뭘 먹어도 혈액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뭘 먹어도 뭐. 특히 군대 있을 때 보면은 그냥 진짜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잘 소화가 되고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없어요. 나이 들면서 왜 문제가 되냐? 몸속에 있어 일어나는 혈액의 어떤 성분 변화를 뇌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항상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항상 경동맥 소체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있으니까 이 분기점에서 혈전이 생기면 여기 쌓여요. 이렇게 혈전이 쌓여요. 그럼 이 혈전이 쌓이면은 우선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혈전이 쌓이면은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뇌로 가요, 뇌로. 그런데 이게 쌓이면은 혈액이 모자라요. 늘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늘 피곤해. 힘이 없고, 늘 막 머리가 뿌옇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줄기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 한 줄기는 얼굴로 가요. 얼굴이 내는 흑색이고, 뭐 문제가 있고, 안 그렇던데 내 얼굴이 뭐 쪼글쪼글해지고 거칠어지고,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것은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뭘 의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될 게 여기에 혈전이 쌓이고 있는지를 의심을 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이 혈전이 얼마나 쌓이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50 넘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거 검사를 해요. 여기에 이 혈관 분기점에 이게 총경동맥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경은 목을 얘기하거든요. 총경동맥.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걸 외경동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경동맥이라고 해요.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혈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50대에 대기업 임원이 되면은 반드시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네, 대기업 임원들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 양반이 갑자기 잘못되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못하거나 뇌 혈액이 부족해갖고 또는 어 이게 올라가서 모세혈관에 탁 박히면 막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여기 막히면은 여기 혈전이 많이 생기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요, 이거? 여기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병원에서는? 병원은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진화된 존재고, 병원은 굉장히 원시적이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막 관을 집어넣어갖고, 긁어내거나,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수양세 해줄 때마다 여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경동맥 소체가 활발하겠죠. 경동맥 소체가 활발하지 하면은 우리 뇌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성분을 잘 감지해가지고 무엇인가 부족하면은 그걸 만들게 하고 누가 만들어요? 세포가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지가 알아서, 갑자기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뭘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탁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를 줘야 되고, 이 만들어야 돼라고 신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그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 많잖아요. 특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 뇌출혈, 뇌경색뿐만이 아니라 뇌에 혈액이 부족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동맥 소체를 늘 정기적으로 자극해가지고 늘 활성화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속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 이게 보통 중요한 일입니까? 위치는 어딘지 아시겠죠? 턱 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 예. 그런데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호흡이나 심장 박동, 심장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알아서 박동하는 거지. 호흡도 뭐 횡격막이 지가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호흡과 심박과 횡격막의 운동이 서로 연동돼 있거든요. 그것을 세는 것도 경동맥 소지.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다, 막 심장이 안 좋다 그럴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를 눌러. 만일에 이제 심장만의 문제, 심장이 너무 안 좋아, 막 쾅쾅 뛰고 막 너무 안 좋아, 막 곧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심장을 지배하는 혈자리, 중부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쇄골 바로 밑에. 이 쇄골 이렇게 탁 만지면 막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내려와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내려오면 거기가 중부라는 혈인데 거기를 잘 마사지 해주면은 심장이 안정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누가 관리한다고요? 이걸 관리하는 신경이 설인신경이다. 아까 설하신경이었는데 이번엔 설인신경이다. 그 설인신경은 혀를 관리하거든요. 그 혀하고 심장하고 굉장히 상호작용이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간하고 눈하고 연결되어 있대. 그런 얘기 하죠. 심장은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심장은 혀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장은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호 연관되는 그런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그런 게, 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하고 또 뭐로 연결되냐면은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동양의학이 그래요. 그 장하고 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또 폐하고는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폐하고 대장하고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경락경을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그게 막 되게 이상해요. 잘 안, 누구도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안 하니까. 근데 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대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제일 먼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폐예요. 폐. 폐로 바로 올라와요. 음, 그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경동맥 소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동맥, 이거 경동맥이고, 여기에 분기점에, 이런 센스가 달려 있다. 이것이 혈액 성분을 관리하고 심박과 호흡을 관리한다. 네. 음, 자, 선생님, 그렇게, 네, 그 경동맥 그 부분보다는 그 심장하고 혀가 연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혀에 좀 설태 같은 게 좀 많이 끼거나 이럴 때, 네. 그거는 심장에 좀 무리가 왔을 때 그런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제 한 가지, 되게 뭐,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두 가지인데, 설태가 끼고 입안에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입은 원래 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입 중에서도 혀는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입 안에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식구들이. 우리 이제 얼굴 하면서 그 살짝 사진 보실 텐데, 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모든 걸 다 수용해요.
왜냐하면은 세균 싫어, 뭐 바이러스 싫어, 박테리아 더러워, 뭐 똥 싫어 이러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똥이라는 게 되게 귀한 물질이구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이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구나. 입안에 그 같이 사는 식구들이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몸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입 안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 숫자는 나중 문제고 종류가 5천 개. 그래서 잠자고 나면은 일단 설태가 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지금도 박테리아 굉장히 많아요. 박테리아를 막 이게 입속에 사는 박테리아를 막 이렇게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보고 막 이렇게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은 키스를 못 해요. 키스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보유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달라요. 달라요. 내 몸은 내 몸 속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잘 적응이 돼 있어요. 서로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병이 와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뽀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뽀뽀를. 사실은 한 식구,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박테리아를 공유해요. 박테리아를 공유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이게 주인이 아니다. 사실은 박테리아가 주인이라서 우리 몸은 숙주일 뿐이고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조절한다. 그래서 한 집에 살면은 같은 박테리아를 가지게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상해요. 우리 사람은 되게 막 신비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몸 속에 자그마치 박테리아가 39조 개나 산대잖아요. 39조 개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박테리아와 내가 서로 잘 조화롭게 살아야 건강해져요. 박테리아하고 나하고 싸움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데가 간이에요, 간. 간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무조건 간염으로 가요. 우리는 뭐 A형, B형, C형으로만 구분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고, 바이러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안에 살아요. 박테리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아, 내 몸에 식구들이 많구나. 또 내 몸의 내 세포, 다시 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가진 그 세포 외에도 다른 세포들이 많이 있구나. 아, 세상은 이 같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 다 똑같지 뭐 나쁜 놈이 어디 있고 좋은 놈이 어디 있어. 고놈이 고놈이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좀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뭘 질문하셨죠? 근데 제가 뭘 질문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아, 있는지. 설태가 네네네. 심장과 또 어떤 네, 거에 네. 연관이 설태가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생깁니다. 하나는 심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두 번째는 입 안에, 박테리아가 너무 과하게 많을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이걸 조절해 줘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물로 꼭 헹궈 주세요. 물 마시기 전에 반드시 가글을 해 주시는데, 내 몸이 약할 때에는 은용액으로 해 주세요. 몸이 약할 때. 약하지 않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심장이 약할 때도 그렇지만은, 설태가 어느 위치에 끼느냐에 따라서 장기마다 다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심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두 번째, 내 몸 안에 입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할 때. 그렇습니다. 자, 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종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잘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한의사도 그렇고, 이거 안 해요, 이거.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목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경신경이다. 경추신경. 이렇게 한번 봐요. 경추신경이. 음,
아니, 좀 이상하죠? 여기서 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번은 일단 1로 들어가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2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2번이 이렇게 나왔고 그냥 하나 쭉 뻗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빙 돌아가지고 3번하고 합쳐졌다가 뒤로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뻗어서 이렇게 연결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구분하려면 짜증나요. 나중에 심심할 때 구분하세요. 심심할 때 색연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은 구분이 돼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1번은 일단 안으로 가는데 슬라신경하고 같이 이걸 관리한다. 나머지 2, 3, 4번은 5번부터는 팔로 가잖아요. 어깨와 팔을 관리하니까. 2, 3, 4번은 한 대 뭉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하는 게 뒤통수, 후두근하고 옆에 있는 이쪽 근육, 옆에 있는 이쪽 근육, 치아까지. 특히 이쪽 가는 이거는 이명하고 연관이 많아요. 이명 치료할 때도. 그런데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그래서 이 경추신경은 등을 치료할 때도 하고, 물론 5, 6, 7, 8번 위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후두근이나 이 옆에 있는 이명치료나 이쪽 뒷목 치료할 때도 하고,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안목이잖아요. 안목 할 때도 이걸 먼저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방법은 옆으로 나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심보원열을 옆으로 한다. 자, 먼저 거기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경추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경신경총이라고 한다. 이건데 이걸 위치로 추정해 보면은 위치로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옆으로 경신경은 옆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추뼈의 앞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올라와요? 척추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서, 척추 안에 뇌가 있는데, 거기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장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모이는 데를 교감신경, 간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쭉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장부의 상황을 여기서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척수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로 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척추뼈, 그러니까 경추뼈 앞이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척수에서 나와서 오장육부랑 연결되고 거기서 척수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소통하고 위로 쭉 올라오는데 목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가. 시상하고. 예, 시상하부로. 뇌로 가는데 그게 시상하부로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되게 대충 쉽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이 오장육부의 모든 감각이 뇌의 시상하부로 간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시상하부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행복이라는 느낌이 이게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 많다고 행복한 느낌 절대 안 들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행복한 줄 아니에요. 아니, 그건 좀 그렇기는 해요, 당분간. 그런데 진짜 내가 내 몸의 평안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속이 편해야 돼요, 속이.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가 시상하부에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요즘 그런 얘기들, 박문호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장육부가 편안해야 행복해진다. 그 원리를 이제서 이제 얘기하죠. 동양의학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신경총, 위에 있는 걸 상경신경총, 중경신경총, 하경신경총, 성상신경총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을까 봐 한 번 더 기억을 해드리면은 경추신경은
목과 팔을 관리하지만 여기 경추신경이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경추신경의 3, 4, 5번이 횡격막을 관리해요. 횡격막. 호흡 조절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경신경총, 중경신경총, 하경신경총, 승상신경총은 폐와 심장을 관리해요. 특별히 심장을 관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눈도 관리해요, 얘가. 그러니까 폐와 심장은 척수에서도 관리하지만 척수 1번부터 3번이 폐, 4번부터 7번이 심장이잖아요. 거기서 관리하지만은 목에서도 관리한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가 이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한 거예요. 기절초풍할 지경이에요. 오장육부랑 다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이 이리 내려와요. 똑같은 경로예요. 우리는 치료하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한번 쭉 해주면 5가지가 치료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주면 5가지. 이거 얼마나 쉬워요? 미주신경이 내려오는데 미주신경은 원기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기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과 휴식을 주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게 미주신경.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은 일을 막 시키는 신경이고 그거는 척수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목으로 뇌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이 미주신경은 오장육부를 쉬게 하고 위로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교감신경은 막 항진돼 있고 미주신경은 일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 어떤 일이 생기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그냥 교감신경 항진 증후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잠 못 자요. 일 못 해요. 그리고 항상 막 늘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교감신경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주신경이 일을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막 너무 긴장된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의 안정도 안 되고 뭐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려도 안 되고 막 뭐 뭔가 계속 해야만 되고 못 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교감신경이 고장 난 게 아니고 미주신경이 고장 난 거예요. 교감신경 항진 증후군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 못된 사람들도 간 보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미주신경을 치료하는데 어디로 치료한다? 여기로 치료한다.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뇌 질환의 근본이 뇌척 수액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뇌척수만 잘 순환되면 웬만해서는 병이 안 와요. 뇌가 보통 뇌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냥 뭐 대충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현대인들이 뇌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뇌질환이에요. 우울증도 뇌질환이에요. 파킨슨 뇌질환이에요. 뇌출혈 뇌경색도 뇌질환이지만은 아무튼 성격 이상 이런 것도 전부 뇌질환이에요.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치매도 뇌질환이에요. 그것의 가장 출발점, 가장 근본이 뇌척수액 순환이에요. 뇌척수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뇌가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것만큼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독성 물질을 특히 잠잘 때 싹 씻어갖고 내보내는데 우리 금방 할 수 있어요. 양주를 할 때 머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뇌척수액 순환되는 어딘가 막혀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뇌척수액이 잘 순환이 되면 뇌가 굉장히 가볍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겁다. 그러면 벌써 어딘가에 막혔어. 그리고 어디로 뚫어야 되느냐. 이리 뚫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밝혀졌어요. 작년에. 밝혀진 지 몇 달이 안 돼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손쉽게 여기 이쪽을 신본역이나 양주를 해갖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어느 누구,
아마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될걸요.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이 이름이 비인두 림프 관망이에요. 여기 이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비인두 림프 관망이라고 하고 이 비인두 림프 관망에서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자극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경부 림프절이에요. 경부. 경은 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여기가. 그러니까 경신경총 자리도 여기고 미주신경 자리도 여기고 경부 림프절도 여기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양줄기나 신부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동맥 소체, 경동맥 소체 여기에 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이 안에 혈전이 쌓이지 않게 매일같이 조금씩만 자극해주면 되거든요. 혈전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거. 두 번째, 경동맥 소체가 계속 노화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뇌가 알아서 혈액을 관리한다. 뇌가 알아서 혈액 성분을 관리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설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설골이 목 내부에 있는 근육 전체를 다 조절한다. 그래서 이 설골도 자극을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설골은 딱 두 가지 여기 설골 자극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서 유양돌기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유양돌기에 염증이나 또는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양조할 때 맨 먼저 거기를 하니까 우리 세수양성 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데가 유양돌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외워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 테니까 눈 감고 외우세요. 경추신경 1번, 4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목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 목 내부를 치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경추신경 1번, 4번 옆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경추 1번 신경이 설하신경하고 같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두 신경이 관리한다. 설하신경. 흉쇄유돌근은 부신경이 관리한다. 왜? 흉쇄유돌근 뒤에서 승모근하고 앞으로는 부신경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추신경 말고 경추, 뼈 앞으로 올라오는 게 있다. 올라오는 교감신경, 간신경절이 있는데, 그 뇌로 올라가는데, 뇌로 올라가기 전에 목을 통한단 말이죠. 거기가 경신경총. 네 개로 나눠서 상경신경총, 중경신경총, 하경신경총, 성상신경총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에 원기기관을 제외한 모든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뇌에서 목으로 내려온다. 그냥 매일같이 미주신경의 에너지를 한 번씩 통증만 해줘도 엄청 좋은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뇌척수액의 순환에 있어서 비인두 림프 관망으로 뇌척수액이 내려오는데 비인두 림프 관망이 잘 순환되게 하는 게 경부 림프절이다. 경부 림프절. 그 다음에 설골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뼈가 하나 있다. 그래서 설골은 뒤에 있는 유양돌기와 경돌기 또는 경상돌기 그쪽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하나 있는데 경동맥 소측이다. 알긴 알아요. 의사들도 다 알죠.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동맥 소체를 치료하거나 또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동맥 소체를 늘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혈전이 쌓이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경동맥 소체는 설인신경이 주관한다. 설인신경은 혀와 연관이 있고 혀는 심장과 연관이 있다. 예, 조금 머리 아프시죠? 1분만 쉬었다 할까요? 1분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냐면은 예, 박보라 선생님 오셨어요. 박보라 선생님. 박보라 선생님 우리 선생님 그 귀국 독창회 했던 거 들었었어요. 귀국 독창회.
네, 아까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어떻게 네, 보셨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음, 어, 그, 암 치료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요, 면역세포가 막 늘어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박보라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끔은 암 환자들 모여갖고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악기들 갖고 와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보라 선생님은 늘 노래 부르시니까 되게 부러워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는 그럴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동요잖아요, 동요. 그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발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서 노래를 부르시면 그것이 이 내부의 파동을 일으켜요. 아니, 쉰다면서 쉬지는 않고 제가 또 자꾸 말을 하네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오늘 오셨나? 이한민수에 많으셨구나. 영상은 지난주에 마침 그 경금술사라는 닉네임 쓰시는 이한민 쌤 모셔서 침술 실습 때문에 오시는데 그냥 눕혀놓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목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첫 번째, 유양돌기. 유양돌기와 경돌기 또는 경상돌기가 같이 있다고 보죠. 이게 경상돌기는 손에 잘 안 잡혀요. 목 뒤에 있는 유양돌기를 점혈법, 가만히 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경추신경, 옆에 있는 경추신경 먼저 한다.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이완하고, 만일에 흉쇄유돌근에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잡히면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뒤는 반극근이란 굵은 근육이 지배를 해요. 근데 이 앞에는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굵은 근육. 여기 잡고 이렇게 만져보면 돌리면 알 수 있죠. 굵은 근육, 그 흉쇄유돌근이 지배를 해요. 이 흉쇄유돌근이 단단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다가 굳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갑상연골과 흉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 갑상연골과 흉쇄유돌근 사이인데 이게 잘 안 들어가겠죠? 사이인데 저 깊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잡고 또는 도자를 이렇게 잡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 뒤에 들어가서 우선 동맥이 잡히죠. 피가 펑펑 뛰는 게 느껴지고 동맥을 살짝 옆으로 밀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넣으면은 뼈가 살짝 만져져요. 뼈가 딱딱하게 만져지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많기 때문에 뼈가 만지는 그 지점이에요. 그 정도 깊이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치료가 돼요. 자, 뭐뭐 치료된다고? 이 속에 있는 거. 경신경총, 미주신경, 그 다음에 경부 림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동맥 소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한 군데 몰려 있어갖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실제로 하기는 되게 쉬워요. 보시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네. 네. 여기가 경추신경이죠. 흉쇄돌이 있고, 유양돌격이 있고, 옆에가 경추신경이니까 경추신경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야 되겠죠. 옆으로. 예. 어,
네.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네. 경추신경,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요. 흉쇄유돌근, 네. 안으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손으로 도자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면 도자가 못 들어가니까 도자가 앞에, 도자 끝에, 끝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 그래서 이날 침술 실습하느라고 제가 막 말하면서 얘기하느라고 좀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어떤 경결이 느껴지면 거기서 조금 머물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게 자세히 안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바깥에 하는 게 아니고 눌러가지고 도자의 끝이 이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연습하실 때 잘 안 되면은 일단 전원을 넣지 말고 한번 이걸로 전원 넣지 말고 도자를 한번 해줘요. 여기는 되게 약해요. 이 뒤 근육에 비해서 이쪽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강도도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하거든요. 뜨겁게 하지 말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자주자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세수양생을 한다, 뇌치료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를 먼저 하잖아요. 유양독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에 그렇게 시간은 뭐 대략 좌우 여기 한 3분 여기 한 3분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귀한 거죠. 들어갔다가 지금 예, 경추신경 여기 반복하는 겁니다. 경추신경. 왜 자꾸 멈추는 짓 하지? 즉 여기서 동작이 좀 안 나왔는데 이게 경추신경 하고 난 다음에 일이 들어가 있는 게 흉쇄유돌근이거든요.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이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플레이트는 등에 돼요. 이 등이. 어, 아, 그래요. 블레이턴 등에 가까이 드는데 이게 등에 보면 되면은 어떤 분은 살이 없어갖고 이렇게 틈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틈이 생기면은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멀어져도 괜찮으니까 가장 밀착이 잘 되는 부분으로 하고 밀착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그 몸이 피부가 많이 건조한 경우에는 닿는 부분에 크림을 좀 발라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만 대처하면 돼요. 선생님 목 뒤에 대도 되지 않을까요? 목 뒤에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딱 부착이 돼야 되니까. 플레이트, 그 큰 플레이트라서 그래요. 예. 지금 이게 보기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속에서. 선생님, 강도는 몇 정도로 해요? 강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 경우도 강도가, 지금 이거는 이제 복합기거든요. 양절유기하고 저기, 고주파, 저주파 복합기로 하고 있어서, 선생님 가진 기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다른 때, 예를 들어서 등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0 정도 했다. 또는 50 했다. 그러면 얘기할 때는 20에서 30 사이로. 처음에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처음에 조절하면 돼요.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온도가 오르거든요. 손으로 잡고 하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불편함이 없는 정도,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로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음,
이거 스스로 자기가 해도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과하게 마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김춘하 선생님, 오늘은 얼굴이 좀 굳어 계신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자, 이건 뭐냐면은, 만일에 신부온열기하고 양절유기를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양절유기를 해야 돼요. 저주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신본열기하고, 저주파, 고주파를 구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큰 근육, 깊은 신경 위치가 아주 깊이 있고 근육이 크고 그럴 때는 신본열기로만 해야 돼요. 양절유기가 그 효과가 없어요. 근데 목과 같이 그냥 손 딱 대면 바로 들어가는, 도자를 딱 대도 바로 연결되는 그 신경, 아주 표면 신경일 때는 반드시 양절유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심부온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건 이제 복합기라서 그냥 스위치만 이렇게 돌리면은 양절유기가 되거든요. 양절유기 모드에서 예, 슬리퍼 신고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도 되고 또는 도자로 해도 돼요. 방법도 똑같거든요. 위치도 똑같고. 근데 이제 어, 신본열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근육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중요한 건 이 속에 있는 것들, 이 속에 있는 신경들과 림프,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경동맥 소체. 음, 선생님, 그 네. 양절유기를 도자로 할 경우에는 비인두 림프관 그건 깊이 있어서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손으로 신본열기, 안 하고 그 도자로 할 경우. 예, 신본열기 아까 도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자로 하니까 깊이 들어간 게 잘 보이진 않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근육 풀고 난 다음에 이걸 잘 돌려서 도자를 이렇게 밀어 넣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도자로 해도 양절유기를 할 때도 그렇고. 양절유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음. 다만 주의할 것은 이 들어가서 바로 신경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혈관을 만나기 때문에 강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주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미 이쪽에 병이 많이 드신 분들은 엄청 굳어 있어요. 목이. 의외로 엄청 굳어 있어요. 흉쇄 유두근도 단단하고 뒷목도 엄청 굳어 있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뼈를 붙들고 있는 저 속에 있는 근육, 짧은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은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돼요. 그랬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분들한테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되게 완전히 부드럽게 목은 다 풀어야 되고,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신경혈관, 림프가 잘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풀어야 된다. 이거 푸는데, 이거 풀고 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음,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해. 이 속에 있는 림프절을 자극했을 때에 머릿속에 있는 뇌측수액이 흐름이 이렇게 막혔던 흐름이 풀려요. 경부 림프절 얘기하는 머릿속에 있는 뇌측수액이 잘 흐르는 것이 뇌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경추뼈의 전면이에요. 경추뼈의 전면. 그래서 갑상연골 옆에 흉쇄혈관 사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꽂아서 여기 뭐뭐 있냐면 경동맥 소체도 있죠. 경동맥, 또 정맥, 위주신경, 또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악경신경절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림프관까지 그것을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신본을.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엄청 중요한데 다른 사람 잘 모른다는 게 좋은 점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알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쉽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사실은 얼굴 해야 되는데 얼굴은 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얼굴 관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특강으로 얼굴 피부 미용 그것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근본적으로 골격과 근육과 신경을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특히 눈 신경, 귀 신경 이런 것들 살펴서 얼굴 치료하고 더불어서 얼굴 피부 미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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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